네, 사상 첫 1%대 초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투자를 하려고 하면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최근 잇따라 건물 매입에 나선 연예인들을 들여다보면 그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브런치 이슈, 오늘은요. 이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 연예인들의 비결을 속속들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환 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억소리 나는 스타들의 건물 매입. 네, 오늘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최근에 손예진 씨, 원빈 씨가 건물을 매입했다고요? 네, 연예인들이 최근에 건물 매입 러시를 이루고 있죠. 네. 아무래도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이 들쑥날쑥 불안정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언제 은퇴할지 잘 모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좀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 실물 자산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연예인 부동산에 이렇게 관심을 갖나 보았더니 연예인들은 재벌 따라하고 또 일반인들은 또 연예인을 따라하는 그런 또 부동산의 어떤 관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한번 좀 소개를 하면 원빈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홍대 입구 상권으로 유망한 합정동에 대지가 그러니까 좀 평으로 말씀드리면 150평 되고 건평이 한 84평 되는 이걸 93억 원에 매입을 했어요. 근데 좀 눈에 띄는 이제 대목은 이게 대출이 65억 실제로 실대출 금액이 채권 금액은 이제 120 훨씬 높죠. 그러니까 거의 70%를 이제 저금리 상황이니까 그렇게 했다고 보여지는데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과도한 대출을 받아서 좀 매입한 점이 눈에 띈다. 그러니까 네. 최근에 들어서 좀 뜨고 있는 상권이라 활성화되는 상권이라는 홍대 입구에 매입했다는 점.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좀 가격은 싸게 매입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금보다는 대출을 좀 많이 활용해서 투자한 점이 좀 눈에 띄고요. 원빈 씨 같은 경우에는 성수동, 뚝섬이라고 그러죠. 네. 이 성수동에 21억 원에 주고 이제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이걸 보니까 여기도 이제 대출은 얼마 정도 좀 들었습니다만 원빈 씨 같은 경우에는 투자 목적보다는 내용을 알아보니까 부모님의 사랑방 좀 이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원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부근에 보니까 뚝섬이라는 데가 최근에 가격이 급등했다가 작년부터 이제 가격이 좀 올라오고 있고 여기에 이제 돈 없는 가난한 예술가들 디자이너들이 몰리는 곳이에요. 카페 골목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곳인데 이런 곳에 조금 아무래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좀 유망 지역이라고 해서 빌딩을 매입한 게 아닌가, 건물을 매입한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그 손예진 씨 같은 경우에는 합정역 사거리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건물을 이제 샀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보시기에 좀 적절한 투자였다고 보세요? 아까 잠시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합정역 사거리가 결국은 이제 홍대 입구 상권이거든요. 근데 이제 홍대 입구 상권은 사실은 서울의 3대 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동, 강남역 상권, 홍대 상권 이렇게 우리가 대표 상권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 홍대 상권은 명동 상권과 달리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리고 활성화되는 상권이고 왜냐하면 임대료와 권리금이 꾸준히 오르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특히 그 중국인들 투자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크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일본 관광객이 줄었던 명동 상권은 오히려 약간 쇠퇴하는 따라서 임대료가 과도하게 오른 측면, 비싼 측면도 있지만 내려가는 데에 반해서 이 홍대 상권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상권이다. 그런 면에서 지역 선택, 상권 선택, 입지 선택은 비교적 잘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그러나 과연 이 앞으로 얼마만큼 이게 가격이 상승할 것인가. 이건 좀 미지수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이 좀 땅값과 건물 가격 임대료가 다소 올라갈 가능성은 많지만 이미 많이 올랐다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판가름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가 지나야 이 베팅했던 이 결과는 성적표는 나타날 것이다. 현재로서는 어쨌든 비교적 잘한 투자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네, 앞서 그 성수동 지역이 가격이 좀 떨어졌다가 다시 좀 오르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고 하셨는데 이 동네도 어떻게 괜찮은 유망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성수동의 특징이 있죠.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성수동은 과거에 그 오세훈 전 시장이 뚝섬 개발 계획을 발표해서 용산과 함께 가장 대표적으로 각광을 받았고 또 투기도 많이 불었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대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5, 6년 전부터 이 계획이 보류되거나 한강 르네상스 계획이었거든요. 네. 이게 프로젝트가 무산이 보류가 되면서 급락했던 대표 지역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뚝섬이나 용산 같은 경우에는 5배 내지 10배 정도 이게 급등했다가 반토막이 났어요. 아, 그러다가 작년부터, 재작년부터죠. 2013년부터 바닥 찍고 이제 서서히 하도 많이 떨어진 데다가 그다음에 여기에 변화가 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뚝섬 같은 경우는 아까 잠시 말씀드린 대로 워낙 위치가 좋아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다세대, 그다음에 작은 공장 뭐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노후 건물들이. 근데 이게 아기자기한 골목이 형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쌉니다. 땅값도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예술가, 디자이너들이 작업 공간을 못 찾았어요. 네. 마치 이런 현상은 우리가 10년 전에 홍대 입구를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그렇네요. 그때도 우리 기억나시죠? 그렇죠. 젊은 개그맨들, 연예인들, 또 이 화가들이 이 값싼 이런 임대료를 찾아서 창고 같은 홍대 입구로 몰렸거든요. 아, 예. 합정. 당시는 그랬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연도 하고 작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즐기러 젊은이들이 모여들. 그래 관광 명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젊은이들이 모여드니까 외국인들은 또 이걸 보러 또 이렇게 홍대 입구로 몰리고 네. 또 이 외국인을 보러 다시 또 국내 관광객이 몰리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는 뭐가 발생했느냐.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임대료가 또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젊은 예술가들은 서교동이나 동교동으로 점차 좀 밀려가는 이런 연남동 쪽으로 밀리고 있죠. 네. 그런 반면에 오히려 유흥상권으로 좀 변해가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변질되는 이런 네. 현상도 나타나고 이게 대표적인 게 신사동 가로수길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해요. 전통적인 우리의 문화나 이런 음식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전부 다 고급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타벅스 이런 것들이 이제 고임대 업종이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문화를 잃어버리는 것인데 어쨌든 이 성수동도 제가 볼 때는 현재는 그런 변화의 예술 문화의 골목거리로 좀 뜨면서 네. 다시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제 지켜봐야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 날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연예인들 보면요, 이제 뭐 조용히 좀 건물 투자해서 좋은 이익, 그야말로 좋은 성적표를 얻은 연예인들도 좀 많이 있죠. 아 그렇죠. 네. 지금 우리 나오고 있는데요. 예. 네네. 한번 좀 화면을 좀 볼까요? 예. 네, 보면 대표적인 서장훈 씨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장훈 씨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28억을 매입했는데 지금 시세가 150억에서 160억 정도 아이고, 되죠. 예. 서장훈 씨는 이제 본인의 그 전문성 능력이라고 보다는 아무래도 전문가, 경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요지에 노른자의 그 부동산을 매입해서 큰 시세 차익을 낸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길용우 씨 같은 경우는 저도 뭐 가끔 저녁 식사를 하고 잘 아는 분입니다만 네. 지금 최근에 그 한남동에 이태원에 빌딩을 샀죠. 그래서 꽤 시세 차익이 난 것으로 100억 원 정도. 근데 최근에 이제 길용우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싸이와 함께 임차인과 분쟁 때문에 또 좀 뉴스에 도마 위에 좀 올랐죠. 네, 누가 옳고 그럴까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짚어보면 사실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지금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임차인과 건물주 간의 분쟁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빨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세입자가 보호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보여지고 박중훈 씨나 비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비 같은 경우에는 청담동 빌딩도 매입돼서 됐습니다만 이제 그 김태희 씨와 결혼을 앞두고 네. 본인이 과거에 매입했던 그런 주택을 단독주택이죠. 이런 네. 것들을 2배 이상 차익을 남기고 매입하고 이제 결혼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와집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팁을 하나 드리면 연예인들이 투자하는 방식은 3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이수만 씨나 양현석 씨처럼 본인이 발품을 팔아서 본인도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을 가지고 직접 뛰는 스타일이 하나 있고요. 네. 아니면 뭐 기획사나 본인이 알고 있는 그런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의존해서 하는 형이 있고 또 절충형이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본인도 어느 정도 부동산의 지식과 경험을 쌓고 또 발품도 팔면서
그리고 전문가도 활용하는 이런 세 가지 스타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세 번째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이 연예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시세 차익을 얻었을까 사실 저 또한 궁금하고요. 지금 말씀해 그렇죠. 주신 것처럼 네. 세 가지의 투자 방식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오를 대로 오른 이런 어떤 지역들을 제외하고 앞으로 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지역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연예인 그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점, 시사점도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금 팁을 드리면 여기 화면을 잠깐 좀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입지 선정입니다. 지금 손혜진 씨라든지 길용우 씨라든지 여기 또 원빈 씨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비교적 유망 지역에 이 건물을 매입했다, 부동산을 매입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 하는 점을 알 수 있고 역시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는 말처럼 이러한 입지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 건물의 용도가 중요하죠. 지금 연예인들이 매입한 것들을 보면 대개 핵심 요지에 뭐 카페나 음식점이나 기획사나 사무실 이런 것이 들어간 것이 많아요. 그래서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임대 수익률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도 건물 투자를 할 때는 건물의 주 용도가 무엇인가,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될 것이고 지금 앞서 손혜진 씨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금리 대출 이걸 우리는 레버리지 효과라고 그럽니다. 최근에 대출 금리가 2% 3%로 내려갔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리 대출을 이용한 투자가 많이 성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좀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게 손혜진 씨나 이런 분들은 보면 저금리 대출을 활용해서 거의 건물 가격의 70%를 대출에 의존하고 예. 있는데 조금 전에 원빈 이게 씨도 한계예요. 원빈 씨는 그렇게는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30-40%가 적정하다. 그러니까 집을 살 때나 건물을 살 때 30-40%가 적정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게 한계가 보면 70%예요. 은행에 대출을 해줄 때 개인들의 소득이나 신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나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많을 때는 이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가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죠. 그러나 반대로 가격이 하락할 때는 위험도 높아지는 그런 점들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량 임차인 선정이 중요하죠. 그래서 뭐 임차인들이라고 다 나쁜 사람,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만 네네. 이 임차인과의 분쟁 이런 걸 생각하면 또 앞으로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이걸 줄여서 상임법이라고 하는데 이 상임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는 좀 많아집니다. 권리금이라든지 5년 동안 기간이 이제 보장이 된다든지 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든지 아마 조만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보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어떤 임차인인지 그런 성향 파악도 이 우리 건물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봅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끝으로 이 투자 유망 지역 몇 군데 좀 꼽아주시죠.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게 가장 궁금한 정보이죠. 그렇죠. 연예인들은 어떻게 유망 지역을 선택할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강남과 강북으로 좀 나누면 화면에 잠시 나오고 있군요. 우선 강남 쪽에서는 삼성동과 또 잠실과 그다음에 수서 지역을 저는 신트라이앵글로 꼽고 싶어요. 왜냐하면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가격이 꾸준하게 오르고 임대 수익이 상승하려면 인구가 유입되고 대규모 개발 계획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삼성동은 아시다시피 한전 부지에 현대차 그룹이 앞으로 여기 자동차 테마파크를 만들고 국제교류 복합 개발이 추진이 되는 거거든요. 네. 약 20조 투자가 되기 때문에 유망하다. 잠실 지역은 아시다시피 제1롯데월드가 지금 건설 중에 있죠. 그리고 9호선이 통과합니다. 수서는 KTX 복합역세권 개발이 예정돼 있고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용산과 아까 뚝섬과 그다음에 상암동 지역도 좀 주목해야 됩니다. 뭐 용산 같은 경우에는 미군 기지 이전 부지 여기 삼각지역이나 남영역, 용산역을 여기를 다시 또 복합 개발이 추진이 되는 걸로 확정됐거든요. 또 상암지구 같은 경우는 예컨대 로디그룹이 다시 그 DMC 건물을 다시 또 재개하겠다. 이런 좀 개발 계획이 나와서 아무튼 우리 시청자분들께 서울도 앞으로 변화가 도시공간구조의 변화가 많다. 그다음에 이제 정부나 서울시가 어떤 지역을 집중 개발할 것인가. 특히 관광 명소로 좀 개발되는 예컨대 강남역이나 명동이나 홍대 입구나 신사동 가로수길처럼 요즘 뜨는 경리단이나 꼼대 가로수길처럼 외국 관광객이 많이 몰리고 성장하는 상권
활성화되는 상권을 선택해서 가급적 좀 대출은 많이 좀 의존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이제는 저금리 시대가 왔잖아요. 네. 안정적이면서 5%의 그런 고정적인 수익이 나는 그런 상권, 그런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뭐 스마트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